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전 예전보다 이제 언론 기사를 더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정치에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보다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언론이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분위기가 잡히더라고요. 주변에도 둔촌주공 이제 겁먹고 못하신 분들도 언론 영향이 컸고 집을 사면 안 된다는 것도 언론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얘기했던 근원, 그 백데이터 한국 부동산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들여야지 그걸 제가 욕한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시장에 맞게 적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보다 언론의 기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체크업을 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이 규제나 아니면 이제 완화책이나 아니면 정치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됐어요. 예전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여기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져도 경제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는데 지금은 엄연히 말씀드리면은 지장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요새 언론의 분위기가 뭔지 그리고 정치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은 부동산에서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뭔가 심리의 변화가 있다거나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특강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1월 규제 완화 후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 매매 부쩍 늘어. 요건 기사를 좀 같이 볼게요. 노도강. 네, 여기 강북이 아니라 강남이에요. 노도 강남 순으로 많아. 급매물 소진 후 호가 올리는 기류도 감지. 보면은 이렇게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30년 된 이상 된 아파트가 많이 팔리고 있다. 거래가 몇 건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매도자가 다 팔린 다음에 호가를 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별로 이렇게 매매가 변동 추이를 나타냈는데 지금 이 기사의 기조는 뭐냐면은 이제 규제가 풀린 다음에 13대책 나온 다음에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가 팔리면서 거래량도 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가격에 팔린 다음에 다음 호가, 매도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기사를 뒤져보시면 이런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잠깐 반짝하고 좋다가 다시 내려간다. 그리고 더 내려간 가격에 거래가 됐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둔촌주공이 뭐 84가 90% 이상 계약이 됐다는 기사도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이제 분양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미분양 기사도 있고 잘 팔린다는 기사도 있고 또 보시면 여러분 이 추가 모집 있죠. 그러니까 당첨자 추가 모집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렸다는 기사도 있고 어떤 단지에는 청약자가 아예 없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게 사실 그 현상 하나하나를 보시려면 다 쪼개서 봐야 되거든요. 둔촌주공 따로 그리고 이제 청약에 신청자가 적은 거는 얘네가 분양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잖아요. 청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몰래 청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깜깜이 분양 같은 거를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솔직히 신문 기사로 쓰려면 옛날에 안 썼어요. 어차피 걔네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기사마다 전부 다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기사를 읽으면 이제는 아무래도 많은 크리에이터가 있다 보니까 아, 얘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 회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요새 수순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가격이 다시 내려간다. 또 더 내려간 가격이 팔렸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또 뒤져보시면은 몇 억이 오른 거래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매매가 부쩍 늘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매매가 부쩍 늘었다. 매매가 부쩍 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팩트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제가 설명할 때 자주 쓰는 건데 어떻게든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얘가 월급이 600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이거든요. 제가 쓰는 게 6천 건인데 월급이 600인데 거래량이 600건까지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장기간
그러니까 얘가 1년 동안 나락으로 간 거예요. 장사를 했던 뭐 월급을 받던 망해가지고 한 달 벌이가 6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600 벌던 애가 60을 벌면 문제가 뭐냐면 여가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얘가 아예 이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월급이 80, 100, 120, 15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100은 넘을 것 같아요. 거래 건수 1000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이 다시 재기했다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쩍 늘었다는 것도 팩트예요. 신문기사 언론이 이래서 어려워요. 보세요. 월급을 60을 받다가 100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거의 6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맞잖아요. 60에서 100이니까. 그러면 월급이 60%가 늘었다고 하면은 일반인들은 자기 월급이 한 600이다가 1000으로 늘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모든 게 자기 기준인데 우리 많은 분들, 많은 부동산에 참여하셔야 될 국민분들은 지금 부동산의 그 시계열이 옛날에 멈춰 있어요. 왜 그러냐? 2021년도 11월 달 이후로 2000건 밑으로 깨지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파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옛날에 반토막, 반의 반토막, 반의 반의 반토막 이게 팩트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완전 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기준점, 부동산의 시계열은 옛날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매매 거래가 부쩍 늘었다고 하면은 야 사람들이 다시 붐비나 보다 이런 느낌이신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시계열 월급 600짜리 시장에서 이제 100만 원 온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느낌이. 뭐야? 이거 다 엉터리네. 아직 별론데 이게 맞아요. 옛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매매 거래량이 아직 별로예요. 절대량을 평가하면 아직 시장은 죽어 있어요. 별로예요.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이잖아요. 시장의 매매가 부쩍 늘었다는 말도 분명히 맞아요. 왜? 600건 팔리다가 1000건 이상 팔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배 늘어난 거예요. 이게 부쩍 늘어난 게 아니면 뭐예요? 이래서 시장이 얼었다가 끓었다가 이러면 안 좋아요. 바닥에 완전 들러붙었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빠져 있죠? 가격의 변화는 빠져 있죠. 이게 또 중요해요. 가격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거래량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대중적으로 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시장이 망가지기 전에 거래량이 평균 이상 나올 때 제가 표현하는 정상적인 시장에 이미 적응이 돼 있는 분들은 가격을 봐도 무관했어요. 그런데 가격의 얘기를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거래량이 빠진 시장이 지금 15개월이 지속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가격만 보시던 분들한테 거래량을 봐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죠. 그래서 가격을 보는데 가격 이전에 가격 얘기를 빼고 거래량만 다루는 기사가 나왔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느냐? 올라가고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댓글에나 저한테 야 어느 아파트 단지는 옛날에 저가를 찍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건데 그거 팩트 맞아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기에는 지금 매매되는 게 저는 이제 누구보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전 지금 어떤 분들이 집을 사는지 알거든요. 제가 거래를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초급매 외에 그 위에 매물을 쉽게 사지 않아요. 솔직히 사고 있는 단지도 있거든요. 놀랍게도.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대출 규제나 아니면 언론이나 정치가 좀 받쳐줘야지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수급이 더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15개월 동안 거래가 없었다는 건요. 반드시 팔아야 되는 분들이 못 팔고 쟁여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 전세를 놔버리거나 파산하거나 망하거나 매도를 포기한 분도 계시겠지만 타이밍상 지금도 쟁여져 있다. 정말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다는 건데 그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셔야 되는 건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매매가가 아직 안 오르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지난 15개월 동안의 시장을 반드시 잘 이해하시고 지금 시장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장이 보여요. 1을 2를 세야 3이 나오듯이 1을 2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을 다시 부동산이 좀 살아난다는 얘기를 듣고 보시면은 3번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1번, 2번을 봐야 돼요. 뭐냐? 1번, 2번은 뭐냐? 거래가 아예 없었어요.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요. 가격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집 가진 사람이 그야말로 그냥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다가 깔아 뭉개지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참사, 재앙, 죽음의 시장이었어요. 그 시장에서 여러분, 그 시장에서
매도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져야만 했던 집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 입장에선 그래요.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시장이 다시 화랑장이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여러분, 시장이 멀쩡해요. 자동차가 멀쩡해요. 자동차가 멀쩡하면 직선도 있고 저속도 있고 고속도 있고 코너링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가 퍼졌었다니까요. 차가 퍼진 상태로 갑자기 차가 빠르다, 느리다, 오르막이다, 코너링이 별로다 이게 아니라 차가 지금 고쳐졌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차가 정비센터에 들어갔어요. 고쳐지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했지만 그 다음 시장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되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동안의 시장이.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기사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혼란시킬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은 시장이 복구 단계다. 사실은 가격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가격은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일부 단지에 하락한 거래, 상승한 거래는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건데 시장이 망가졌다 보니까 걔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착시 효과를 느끼시면 안 돼요. 그거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앞으로의 시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